나이에 대한 사회 고정관념들이 취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젊은데 취업이 안 돼도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죠. 자신감이 없어진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나이까지 이제 계속 먹게 되면 뭔가 이뤄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생계 수단도 없고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시크릿 토킹인데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3040 여성분들의 사연과 함께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결혼과 육아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법 등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구직을 하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나이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30대 후반인데 결혼하면 일을 할 수 있겠냐, 동료들이 훨씬 어린데 적응할 수 있겠냐 등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멘탈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점점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30대 후반 구직자로서 너무 막막합니다. 이 사연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구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에 대한 사회 고정관념들이 취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젊은데 취업이 안 돼도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죠. 자신감이 없어진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나이까지 이제 계속 먹게 되면 뭔가 이뤄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생계 수단도 없고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나이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분들은 뭐 남녀 공통으로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결혼을 안 한 상태면은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당한 일처럼 너 결혼하면 일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든지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는 있냐, 애가 아프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이지만 아직까지도 면접을 볼 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까지 남녀 고용 비율에서 여자분들의 고용 비중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코로나 때 다시 후퇴했다고 해요. 아이들의 어떤 케어나 이런 측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실제로 고용 비중 자체가 다시 남자가 확 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당연히 등원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남겨진 아이는 누군가는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면서 다시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지금 취업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30대 후반의 나이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의 경우는 아마 비슷한 또래 남성분이나 조금 더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구직 활동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서류를 넣는 것부터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거절의 경험을 연속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취업 활동 초창기에는 좀 자신 있고 당당했던 분들도 몇 번 떨어지다 보면 주눅이 들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내 능력보다 훨씬 덜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라는 어떤 그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라도 넣어볼까 했는데 또 안 되고 노동시장에서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내 진짜 가치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고 시장이 이러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진짜 내 가치인 것처럼 자꾸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자존감이 내려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경험의 반복이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기전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자존감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자아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낄 수도 있게 되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떤 인지 왜곡을 교정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담에 대한 지원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본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에 대한 인지 왜곡을 좀 수정한 이후에 구직 활동을 계속해 이어나가시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된 저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다가 재취업을 준비 중인 40살입니다. 육아를 시작하며 제 커리어를 포기했었어요. 알바만 병행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정규직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로 받아주는 데가 없네요. 스펙 쌓기, 면접 등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세상과 맞닥뜨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을 포기하지 말 걸 후회도 들고요. 무엇보다 제 주변에 취업이라는 공통 주제로 서로 응원하거나 위로해줄 또래가 없다 보니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불합격이 거듭되면서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된 나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흔들리는 멘탈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힘을 내서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참 경력 단절 심각하죠.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경력이 단절됐다가 아이들 이제 키워놓고 10년이 이상 쉬셨다가 다시 일을 하러 오신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같이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분은 이제 많이 적응을 하시고 지금은 뭐 다른 분들 트레이닝도 하시고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 오랫동안 무인도에 뭔가 가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되게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죠. 사회생활이라는 걸 애초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별로 없잖아요. 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노력하고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어떤 나의 사회적인 기술이 있는 건데, 내가 만들어낸 그 시간만큼 혹은 그 시간 이상으로 사회적인 기술을 쓰지 않고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혀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엄마들과의 관계도 있었을 거고, 그 관계망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그렇지 그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일선에서 일을 하실 때 너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미리 겁을 내는 것 자체는 조금 안 하셨으면 혹은 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커리어 단절이 있는 동안에 사회에서 발전되는 어떤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뽑으려는 기업 자체가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특정한 어떤 자격 혹은 기술 혹은 뭐 어떤 공부의 그 결과물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오히려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좀 있고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 분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던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됐다면 이 나이와 경력 단절은 큰 장애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 단절이 참 힘들어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근데 일단 좀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째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가운데 사회로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예전에 일을 하던 시대와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떨어진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양재용 원장이 얘기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무 준비 없이 뽑아주세요 한다고 뽑아줄 리는 별로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처음 취업이 아니라 재취업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사회생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오랜만에 하면은 처음에는 좀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낼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주어진다면 분명히 예전처럼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나에겐 있다라는 걸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를 먹었다는 게 나에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나이가 40대라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가 강할 수 있고요. 이직의 위험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훨씬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가진 이런 단점도, 내가 가진 장점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축소해서 나를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걸 좀 잘 받아들이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다시 하시려는 사연자에게 꽤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 지원도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 또는
일정 금액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연자처럼 굉장히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본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직업 상담사와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서 진로 상담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의 심리 안정 그리고 집단 상담, 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번 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2번 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활동 비용을 제공받습니다. 참여 조건도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은 유형을 잘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 15세에서 6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3040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거 안에 심리 상담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뿌듯함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나이 때문에, 결혼 때문에, 육아 때문에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시는 분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함께 나이로 인해 혹은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서 구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연들을 다뤄봤고요. 어려움이 반복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움 받으시고 구직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잘 활용하셔서 나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수당도 함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